혹시 감정은 그냥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만약에 말이죠. 그 감정이 사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엄청난 지능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감정이라는 우리 내면의 지능,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막 불안에 떨었던 경험, 아니면 홧김에 무슨 말을 내뱉고 나서 아차 하고 후회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감정 때문에 다 망쳤어 하면서 감정을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원흉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자,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현대과학에 밝혀낸 바에 따르면요. 감정은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진화한 아주 복잡하고 강력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게 진짜 중요해 라고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지능 시스템을 5단계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정의 4가지 얼굴이 뭔지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생존을 위한 고대의 설계였는지, 또 의사결정을 돕는 마음의 나침반 역할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힘까지요. 마지막에는 정말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나 슬퍼 또는 나 기뻐 라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그냥 느낌, 한 단어로 충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복잡한 구조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사실 이 4가지 요소가 하나로 묶인 패키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골목에서 이상한 발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먼저 주관적 경험으로 오싹한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동시에 생리적 반응으로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고 손에 땀이 쫙 나고요. 그 다음엔 인지적 평가, 즉 뇌가 이거 위험한데? 하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표현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몸이 그 자리에 딱 굳어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서 하나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슬픈 생각이 들어서 슬퍼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순서가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뇌가 특정 상황을 딱 인지하면 우리 몸에 먼저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식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신체 변화를 감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지금 슬프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는 거죠. 결국 감정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감정 시스템은 대체 왜 만들어졌을까요? 자, 이제 시간을 수백만 년 전으로 돌려서 우리 조상들의 시점으로 한번 감정을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감정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생존 도구였거든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진화된 심리적 기제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각각의 감정은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계속 마주쳤던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 즉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포식자를 어떻게 피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 혐오감은 독이 든 음식을 어떻게 피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안에 프로그래밍된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인 셈이죠. 모든 감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딱 2가지입니다. 우리를 무언가에 접근하게 만들거나 혹은 회피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원리예요. 기쁨이나 호기심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 쪽으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일일이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 없이 생존에 유리한 선택을 아주 빠르게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진화적 불일치라는 건데요. 우리 뇌는 수만 년 전, 저기서 사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됐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위협은 어떤가요? 끝없는 업무 마감, SNS 속 남들과의 비교, 경제적인 불안, 전부 만성적이고 심리적인 것들이죠. 진짜 문제는 우리 뇌가 스트레스 쌓이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랑
저 멀리서 사자를 만났을 때랑 똑같은 생존 회로를 돌린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단거리 선수한테 갑자기 마라톤 풀코스를 뛰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요즘 겪는 만성 스트레스와 번아웃인 거죠. 우리는 흔히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라고 말하잖아요. 이성과 감정을 딱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감정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조차 내릴 수 없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문장이죠.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을 다친 환자들을 연구해 봤더니 IQ는 멀쩡한데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 못 내리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모든 선택지의 장단점을 논리적으로는 다 분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뭘 더 원하는지,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인지 마음이 가치를 매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가치 판단이야말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고유한 역할인 거죠. 감정은 이성의 조용한 파트너로서 정말 중요한 4가지 일을 합니다. 먼저 우리 주의력의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서 이거 중요하니까 잘 봐 하고 비춰주고요. 또 기억의 형광펜이 되어서 감정이 섞인 경험을 뇌리에 훨씬 더 생생하게 새겨줍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 왠지 느낌이 좋은데 하는 직감, 즉 엔진이 되어서 빠른 판단을 돕죠. 마지막으로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 그 자체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기분이 나쁘면 다 회색으로 보이잖아요. 이처럼 감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감정은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협력하고 이 거대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소, 찡그린 얼굴, 놀란 표정,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하는 단어가 필요 없는 보편적인 언어죠.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고통스러운 표정 하나만으로도 이미 모든 상황이 전달되잖아요. 이처럼 감정 표현은 말보다 훨씬 빠르고 직관적으로 우리의 상태와 의도를 전달해서 복잡한 사회적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회적 연결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공감이 있습니다. 공감에는 크게 2종류가 있는데요. 인지적 공감은 친구가 왜 슬픈지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반면에 정서적 공감은 그 친구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오는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에요. 이 2가지 공감이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돕는 진정한 이타심과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사회가 잘 유지되려면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죄책감이나 수치심 같은 감정들이 우리 내면의 사회적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잘못한 걸 바로잡게 만들고 수치심은 사회적 규범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죠. 반대로 자부심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줘서 그 행동을 더 하도록 만들고요. 이런 감정들 덕분에 우리는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사회 질서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아주 효율적인 사회 통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매일 느끼는 그 핵심 감정들이 사실은 어떤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능 안내서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이 표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분노는 부당함에 맞서 싸울 에너지를 줍니다. 기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사람들과 연결해주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아마 슬픔일 거예요. 슬픔은 상실 후에 에너지를 아끼고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 주변에 나 좀 도와줘 라고 알리는 강력한 사회적 신호입니다. 보세요. 쓸모없는 감정이란 건 하나도 없죠. 모든 감정은 저마다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안의 든든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은 이성과 대립하는 원시적인 힘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정교한 통합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가 천천히 세부 사항을 분석한다면 감정은 아주 빠르고 전체적으로 상황의 가치를 판단해주는 또 다른 정보 처리 시스템인 거죠. 이 2 지능이 함께 손잡고 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고 싸우는 걸 멈추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이 지금 나에게 어떤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하고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감정은 나의 가장 깊은 필요와 가치를 알려주는 아주 충실한 메신저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으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면의 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